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요. 백희나 작가님의 연희와 버들도령입니다. 여러분 백희나 작가님 다 아시죠? 네, 알사탕, 나는 개다, 달샤벳, 장수탕 선녀님 등 많은 훌륭한 작품을 많이 발표하신 그런 작가님이기도 한데요. 2020년에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작가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연희와 버들도령은요. 아마도 전래동화의 기반을 두고 백희나 작가님의 색깔을 덮어서 아마도 발표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품에 책 보면 두께도 조금 넉넉하고 여러 쪽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백희나 작가님은 어떻게 연희와 버들도령의 이야기를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를 보면 연희와 버들도령이라는 책 제목과 함께 한쪽 견에 자그마한 그림으로 여자아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요. 바람이 흩날리면서 지금 볼에는 볼빨간 모습을 하고 지금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또 어디를 가고 있을까 궁금하죠? 주변의 배경을 보면 복장하고 비슷하게 추운 겨울이라고 느껴집니다. 눈들이 많이 펼쳐진 것도 보여지는데 왜 겨울 날씨에 이 아이는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옛날에 연희라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연희는 나이 든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 엄마일까? 엄마라면 또 어떤 엄마일까? 우리 전래동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계모의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아주 무섭고 뭔가 많이 힘을 가진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고 보여지기도 한답니다. 나이 든 여인은 연희에게 아주 일을 많이 시켰어요. 연희는 그저 나이 든 여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죠. 어느 추운 날 갑자기 나이 든 여인이 상추를 뜯어오라고 했어요. 한겨울에 상추를 어디서 구해? 하지만 연희는 무작정 상추를 구하러 눈밭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상추를 어디서 구할까요? 따뜻한 봄날에 나는 봄날이 지나서 나오는 야채인데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걸어 다녔어요. 연희는 그야말로 쓰러질 지경이었죠. 해는 저물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되지 않았답니다. 연희는 일단 몸을 녹일 곳을 찾았어요. 마침내 커다란 나무 밑에 있는 작은 굴이 있는데요. 연희는 그리로 살살 비집고 들어갔답니다. 좁은 굴은 좁은 길로 이어지고요. 좁은 길 끝에는 작은 돌문이 있었어요. 돌문은 너무나 무거웠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겠거든요. 연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돌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죠. 세상에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불문을 열고 바라본 모습은 지금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죠. 분명 바깥은 한겨울인데요. 동근하는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은 눈부시고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고 새는 지저귀고 극락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 연희가 멍하니 서 있는데 저쪽 작은 집에서 예쁘게 생긴 도령 하나가 걸어 나왔답니다. 도령은 연희에게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냐고 물었어요. 연희는 상추를 구하러 나왔다.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지요. 도령은 연희가 너무 가여웠던지 연희 손을 붙잡고 툇마루로 데려가서 상추 걱정은 말고 일단 쉬라고 하면서 맛있는 밥을 해서 뜨끈한 국과 함께 상을 차려 내왔답니다. 편히 드세요. 연희가 밥을 다 먹자 도령은 뒷마당으로 연희를 데려갔고요. 뒷마당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버들잎이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나부꼈죠. 도령이 버들잎을 한 줌 따서 빈 밭에 뿌렸더니요.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푸릇푸릇한 상추밭이 되었죠. 도령은 연희에게 상추를 한 바구니 따주고
마당에 있는 꽃을 꺾어주며 말했습니다. 귀하디 귀한 꽃이니 정말 위급할 때 쓰라고 말이에요. 이름은 살살이, 피살이, 숨살이라는 이름의 꽃이었습니다. 연희는 꽃을 소중히 품에 넣고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연희가 상추 한 바구니를 가져오니까 나이든 여인은 놀라 자빠졌대요. 정말로 상추를 구해온 줄 몰랐거든요. 어디서 요상한 요술을 부리지 않고서야 한겨울에 상추를 구해올 수가 없는데요. 다음날 나이든 여인은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화전을 부쳐 먹고 싶으니 진달래꽃을 따오라고 말이에요. 연희는 또 시렛내세가 하나 내지 않고 들뜬 표정으로 바구니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버들도령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버들도령 버들도둥 연희가 왔다. 문을 열어라 했더니 돌문이 스르르 열리고 버들도령은 이번에도 연희에게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주었죠. 버들도령도 연희도 꿈에도 몰랐어요. 나이든 여인이 몰래 숨어보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연희가 집으로 돌아와 화전을 붙이고 있을 때 나이든 여인은 다시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까요? 나이든 여인은 커다란 나무밑 작은 굴로 찾아가 연희가 하던 대로 주문을 외웠어요. 문이 열리자 그대로 버들도령에게 달려들어 네가 감히 우리 연희를 꿰어내? 하고 하더니 그만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까만 재로 변해버렸죠. 집도 너른들도 버들도령도 말이에요. 다음날 나이든 여인은 연희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연희는 몰래 밖으로 나왔죠. 버들도령을 만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굳게 닫혀있어야 할 돌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고요. 눈부시도록 환한 빛은 사라지고 스산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갔더니 글쎄요. 집도 버들도령도 보이지 않고요.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뼈만 남았대요. 연희는 몽로한 우는 대신 버들도령의 뼈를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모으고요. 그렇게 하면 죽은 버들도령이 살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너무나 기막히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연희 아가씨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중하게 건네준 버들도령에 준 그 꽃,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을 도령 곁에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버들도령에게서 받은 꽃을 내려놓으니까요. 도령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비로소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되살아난 버들도령이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연희와 버들도령 주위에 맴돌던 꽃가루는 무지개가 돼서 하늘로 이어졌고요. 두 사람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아마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요.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연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꼭 책을 구해서 여러분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림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내용을 음미해 보도록 하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한번 찾아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네. 선생님은 연희 아가씨가 나이든 여인이 시키는 대로 추운 겨울날 상추를 구하러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춥고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연희가 그만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어딘가 가서 일단 몸을 녹이고 쉴 곳을 찾아간 곳이에요. 커다란 나무 밑에 작은 굴이 있다는 거를 살살 비집고 돌문을 열었을 때 펼쳐진 광경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 너무나도 춥고 힘들고 버거웠을 그 연희의 마음을 순식간에 활짝 녹여준 신세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까지의 고난과 슬픔과 힘듦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죠. 어쩜 이런 곳이 있었을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작은 집도 보이고 도련님도 보이면서 따뜻한 밥을 내주면서 편히 드세요 하는 장면이기도 하답니다.
연희가 너무 놀래죠. 항상 집에서는 나이 든 여인의 눈칫밥을 먹었던 연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편히 드시라고 밥 양도 보면 엄청나게 연희가 얼마나 춥고 배고픔에 떨었는지 충분히 이해해준 도련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밥을 보면서 놀래는 표정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뽑아보시고요. 이야기를 다 읽었다면 간단한 질문 나누기 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 나누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나이든 여인은 추운 겨울날 연희에게 상추를 구하라고 했을까? 나이든 여인은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데요. 전래동화 속에 많이 나오는 계모일 수도 있고요. 괴팍한 부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만 정말 구박받고 가정에서 천덕부럭이라고 이야기하죠. 배려 못하고 늘상 일하라고 강요당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심술이 났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나이든 여인은 왜 심술이 났다고 연희에게 상처를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스스로 자기 화를 풀지 못하니까 다른 약한 아이에게 이거를 화를 푼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죠. 네, 힘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힘을 가진 부모님, 특히 계모는 아이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그런데 구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아이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만약 내가 연이라면 나이든 여인이 상추를 구해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은 내가 연이라도 이렇게 무서운 여인이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구해오는 신용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나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니까 당당하게 큰소리 쳐서 때렸을 거다. 못 구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한다면 못 구해온다.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도령은 왜 연희에게 귀한 꽃들을 주었을까요? 네, 연희를 바라보는 도령의 눈빛은 애잔하고 그죠? 많이 안타까워하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연희가 다시 집에 돌아가서도 힘들 것을 예견했는지 연희에게 조금 도움이 되라고 꽃을 주었습니다. 3가지 꽃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꽃을 선물 받거나 할 때 많은 위로도 받고 꽃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연희의 그 팍팍한 마음을 녹여줄 귀한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답니다. 연희 아가씨에게 준 꽃들이 연희 아가씨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도련님을 향해서 다시 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어서 정말 귀한 꽃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네, 앞에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있어 살살이꽃, 피살이꽃, 숨살이꽃이 되어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 꽃들이 연희에게도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피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줬지만 불에 탄 도령을 다시 살리는 그런 동아줄이기도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싹 틔우는 동아줄은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동아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도 있고,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나쁜 일도 많으니까 내가 부딪히는 지금 어려움은 그래, 누구나 다 겪는 일일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이 꽃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에게서 살살이고 피살이고 숨살이 꽃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부모님이에요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기 내면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신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내면에 깊숙이 흐르는 신념 같은 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지금까지 연희와 버들도령의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생각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책을 읽은 다음에 간단한 글쓰기도 해보면 좋겠죠. 책 소개 및 줄거리, 읽은 소감 간단히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우리가 이야기 나눈 거 글로 한번 연결해 보고요. 나이 든 여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또 왜 그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유도 말해보고요. 사랑스러운 연희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연희와 도령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이 상상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크게는 네 문단인데요. 이 네 문단을 다 글로 쓸 수 없다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라도 글쓰기 꼭 해서 남기도록 해본답니다. 네, 지금까지 연희와 버들도령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네, 전래동화 속에서 좀 나오는 내용들이 겹쳐지긴 하지만 백희나 작가님 나름대로 나름대로 재구성한 이 책은 페이지 수는 조금 많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펼쳐지는 연희와 버들도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감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